자, 뱀띠해 2025년 장미 대선의 주인공은 경쟁 상대를 중심으로 한번 본다면, 자, 역마살을 가지신 분의 경쟁이 보이네요. 여기를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. 자, 조직이나 대중, 큰 조직이나 대중 속에서의 역할을 볼 때 역마살을 맞이하시는 분들이 포커스를 받을 때가 있기 때문에 자세히 보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개인의 능력, 창조적인 어떤 조직의 전환점이 될 때 삼합지사를 가진 분들이 등장을 해요. 자, 이 부분이 2025년의 포커스가 될 것인지, 자, 2025년이 무엇을 요구하는가, 그것을 보시면 어느 정도 윤곽이 보인단 말이에요.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말띠생과 호랑이띠생을 가지신 분들, 우리의 관심을 끄는 분들이 있죠. 이 망신살을 가진 분들이 또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. 망신살에 강력한 위력이 있기 때문에. 근데 거기에 방합을 갖고 있다면, 또 형살을 갖고 있다면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. 자,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보자고요. 자, 사회적인 큰 조직이나, 자, 우리 개인의 영역이 아니에요. 큰 영역에서의 역할을 볼 때, 자, 큰 영역에서의 역할의 운세를 볼 때 띠를 보셔야 돼요. 띠. 사주팔자가 연월일시로 되어 있잖아요. 그렇죠? 이 연월일시에서 만들어진 개인의 능력이 이 띠에다가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띠와 시간의 관계, 자, 이 시간은 공통적 시간이 있죠. 2025년이라고 하는 공통적 시간을 보는 것과 개인적 시간, 여기는 이제 대운이라고 그래요. 그 다음에 여기는 공통적인 시간은 세운이라고 그래요. 지금 2025년이라는 것은 대운을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세운을 보는 거예요. 세운. 자, 이거를 기준점을 잡아 놓으셔야 돼요. 12띠 공부를 우리가 많이 하는 이유는 어떤 한 개인을 타인이 또는 조직이 관찰할 때 그 겉껍질은 12띠다. 그 12띠와 시간의 관계를 살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. 기존의 사주팔자는 연월일시에서 일간을 기준으로 해서 강약법이라든가 뭐 용신법을 통해서 관찰하지만 그것은 개인 영역이란 말이에요. 조직에서의 역할, 그 공간에서의 역할은 띠를 중심으로 항상 보셔야 돼요. 그 겉껍질이, 그 사람의 겉껍질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는 거예요. 물론 거기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그 사람만의 특징이 나오는 것은 태어난 달, 태어난 날, 뭐 태어난 시를 다 봐야 되지만 그거는 그 다음 문제란 말이에요. 일단은 사회에 또는 조직의 역할로 등장하는 것은 겉껍질인 12띠를 먼저 보셔야 돼요. 일단 뭐 대표가 되고 당선이 되고 이렇게 돼야지 그 다음 역할을 할 거 아니에요. 그렇기 때문에 12띠라고 하는 그 겉껍질과 시간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보셔야 돼요. 그쵸? 업무 진행은 그 다음에 보는 거예요. 자, 이 점을 좀 약속을 하셔야 돼요. 왜 12띠를 기준으로 운세를 보는 건지, 세상에 등장하는 그 겉모습은 12띠와 시간의 대응관계에서 결정이 난다. 업무 진행은 그 다음이다 이거죠. 이 부분은 딱 기준을 잡아 놓으셔야 돼요. 자,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 역마살의 경쟁을 가진 이 두 분의 경쟁 대결, 구도, 여기 얼마나 중요한지 보이시죠? 자, 2022년에 대선이 있었죠. 여기에 쥐띠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죠. 그쵸? 이 쥐띠의 2022년의 관계가 뭐예요? 역마살이죠. 자, 쥐띠생이 2022년에 역마살로 등장을 했죠. 자, 이 큰 역할을 할 때 이 역마살을 가지신 분들이 등장하는 그 관계를 잘 살피셔야 돼요. 뭐 그렇다고 해서 역마살을 가지신 분들이 무조건 주인공이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
이 사회적인 영역에서 개인적인 영역이 아니에요. 사회적인 조직의 역할에서의 그 대표되는 등장 인물이 역마살을 가졌을 때 등장하더라. 자, 우리가 뭐 예측을 해봤자 우리의 예상이 항상 맞는 게 아니지만, 자, 토끼띠생 이재명 대표님과 토끼띠생 김문수 대표님의 태어난 날은 달라요. 그쵸? 여기 김문수님은 가을에 태어나셨고 이재명님은 이제 겨울에 태어났단 말이에요. 겨울에 태어난 분들의 업무 진행 방식과 그 가을에 태어난 분들의 업무 진행 방식을 우리가 보자는 게 아니죠. 일단 당선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. 대표 주자로 일단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려면 이 겉껍질을 보는 거예요. 아, 토끼띠 하나만 보고 뭘 아냐? 아니에요. 그 사람의 사주팔자가 이 토끼띠생일 때는 이 토끼띠생의 에너지가 겉껍질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 겉껍질과 2025년을 보셔야 돼요. 그래서 역마살을 두 분이 맞이했잖아요. 2025년에. 자, 2025년 장미 대선이 언제예요? 2025년 6월 3일이죠. 확정이 됐죠. 그러면 6월 3일을 사주팔자적으로 명리학적으로 써보면 뭐예요? 뱀띠해 뱀달 묘일이잖아요. 자, 그렇다면 자, 토끼띠생이 일단은 이 뱀띠해에 등장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는 역마살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. 자, 역마살이라는 건 뭐냐면, 자, 토끼띠생은 어떻게 움직이죠? 삼합이 해묘미로 움직이죠. 방합은 어떻게 움직여요? 인묘진으로 움직이죠. 그러면 뱀띠해랑 겹치는 게 있어요, 없어요? 하나도 없죠. 자, 이 토끼띠생은 지금 겹치는 지점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. 그러면 첫 번째, 자기 뜻을 보여줘라, 보여주지 말아라. 보여주지 말아라. 야, 이거 뭐 대표로 나와야 되는데 보여주지 않으면 어떡하냐. 그런 분들도 있겠죠. 보여주지 마라. 이게 첫 번째예요. 아, 보여주려고 나오는 건데 보여주면 안 돼요. 자, 이재명님과 김문수님은 자기 색깔을 보여주면 안 된다. 그러면 뭘 보여주라는 거예요? 역마살이라는 건 뭘 보여주라는 거예요? 조직의 색깔을 보여주라는 거예요, 조직. 그 다음에 뭐예요? 자, 이분들은 작은 영역으로 지금 도전하는 게 아니니까 그 조직이 뭐예요? 국민이죠, 국민. 국가죠, 국가. 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국가나 국민 정도로 확장을 해 주셔야 돼요. 그러면 거기에서 요구하는, 조직에서 요구하는 그 요구량을 내가 들어줄 수 있느냐. 그쵸? 역마살이라는 게 뭐예요?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. 역할을 위임받는 거예요. 위임받아서 그것을 대행하는 거예요. 대신. 이게 내 주장이나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. 역마살에 만약에 이분들이 당선이 된다면 향후에 그 남은 그 시간도 자기 색깔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.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, 조직이 원하는 대로 나는 위임받아서 그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면 되는 거예요.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저렇게 하고 싶은데 그거는 역마살에 당선된 사람이 하는 행동이 아니죠. 내 색깔을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. 마치 뭐와 같으냐면 암행어사가 왕의 그 명령을 위임받아서 어떤 역할을 하잖아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출장을 갈 때, 회사로 따지면 출장을 갈 때 그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위임받아서 출장 가서 거기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 회사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진정한 출장의 의미가 되잖아요. 우리 앰버서더라든가 이런 경우에 자기 색깔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조직에서 원하는 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진정한 역마살이란 말이에요.
그러니까 역마살 때 내가 왜 등장을 했을까? 이분들이 이걸 알아야 되겠죠. 초심을 잃지 말고 수행을 했을 때 이 사람이 환영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는 거죠. 내 색깔을 보여줘야 될 때가 있는 거고 조직에서 하라는 대로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죠.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색깔을 막 보여주고 싶은 사람인데 역마살 시기에 등장한다면 계속 부딪히겠죠. 왜 그렇겠어요? 운세가 그렇게 안 되어 있으니까. 나는 지금 역마살로 열려 있는데 다르게 평가받을 거 아니에요. 이 역마살 시기에 내가 놓여졌다는 거, 역마살 시기에 내가 등장했다는 것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. 역마살의 취지에 맞게, 역마살의 운세에 맞게 내가 움직였을 때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는다는 거예요. 자, 이 역마살이 무서운 거죠. 왜? 삼합도 안 되고 방합도 안 되잖아요. 그렇죠? 여기 보셨죠? 해묘미에 속하지도 않고 인묘진에 속하지도 않잖아요. 완전히 나와 상관없는 삼재로 따지면 삼재에 들어간 거고,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을 수 있는 그 절제력, 그 다음에 주변에 귀를 기울여서 주변 사람들이 왜 나를 뽑아줬는가, 왜 나를 대표로 이렇게 등장을 시키는가의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는가, 자기의 역할 행동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첫 번째 그 강력한 힘을 가지신 이 이재명님과 김문수님은 왜 이분들한테 열광하는지를 역마살의 입장에서 이해하셔야 돼요. 역마살은 분명히 짓살과 완전히 반대예요. 짓살은 내 색깔을 보여줘야지 인기를 얻는 거지만 역마살은 절대로 자기 색깔을 보여주면 안 돼요. 자기가 하고 싶은 거 꾹꾹 눌러놓으셔야 되고, 눌러놨다가 또 잘못 폭발되면 안 되니까 아예 생각을 바꿔버리셔야 돼요. 대중들과 같이 대화하고 대중들 속에서 인정받는 방식으로 나와 다른 생각도 포용해야지 전체를 끌고 갈 수 있구나. 이것이 역마살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, 끝까지 끌고 가야 될 덕목이에요. 기준점이에요. 자, 역마살이 어려운 거죠. 역마살에 등장한 사람이야말로 어려운 거예요. 나와 다른 생각을 포용하면서 역할을 위임받아 수행해야 되는. 자, 한번 잘 보시죠. 이 역마살의 그 대표 주자인 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, 또 그것에 따라서 칭찬을 받고 욕을 먹고 받아들이는지 못 받아들이는지에 그 큰 가슴이 있는지, 큰 마음이 있는지, 그걸 한번 보시면서 경쟁을 한번 보세요. 간단하게 살펴본 이 운세의 기준점을 참고하시면서 남은 시간 좀 잘 살펴봐야 되겠죠.